자, 회원님 반갑습니다. 2017년 1월 18일 오늘은 수요일 8시 20분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3번. 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VI방에 소리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공개방도 잘 들리시죠? 네, 다 잘 나고 있네요. 자, 오늘 수요일장이고요. 일반적으로 수요일이라고 한다면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변곡이 될 수 있을 만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제 우리나라 시장 장 마감 이후에 미증시 내용들, 그리고 국내에 나올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 같이 엮어가지고요. 이슈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8일 수요일 레드캔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황 이슈. 일단 미증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다우 연봉이에요. 자, 다우지수 연간 기준입니다. 지난해 양봉으로 강하게 들어올렸죠. 그렇죠? 네. 강하게 들어올렸고 상승한 자리인데 2만 포인트를 도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왔는데 쉽진 않죠. 그죠? 네, 쉽진 않습니다. 자, 19,999.63까지 갑니다. 0.37포인트 올라가면 2만 포인트 딱 찍어주는데 아직 좀 모자라 보이고요. 연간 기준 봤을 때 작년에 양봉이 캔들 강하게 들어올렸고 이격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음봉이나 눌림을 통해서 18,000포인트 때 한번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기대감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어요.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달러 강세를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오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왔을 때는 이제 슬슬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눌러줄 때 되지 않았나. 빠진다고 해서 급락이 아니라 조정이나 눌림목 아래 꼬리 정도가 나올 만한, 음봉이 나올 만한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 월봉지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두 달간의 양봉 이후에 이번 달에 윗꼬리 음봉 나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우 주봉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차트의 그 모습 봤을 때 우리 흐름이라고 그러죠.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그 패턴과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는 거냐. 그 IQ 테스트 같은 경우 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반복되는 흐름에 따라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하고 유추해보는 그 실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들어올리고 횡보 나와주고 들어올리고 횡보 나와주고 들어올린 다음에 횡보 나와준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좀씩 빠지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패턴이 됐는데 최근에 들어올린 이후에 다우지수가요. 다우산업지수가 상승이 나온 이후, 강하게 들어올린 이후에 이게 몇 주째인가요? 한 달 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2평 지지받고 혹은 뚫고 올라가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횡보, 그 이후에 하락, 2평 닿아준 모습. 19,000이나 8,000포인트 후반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죠? 미증시의 상승, 다우지수 상승은 지금 완전 고점이라거나 최고점 찍었다라거나 그런 모습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측하기로는 횡보가 길어지는 가운데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다우 일봉입니다. 마찬가지겠죠. 20일 이평선 닿아주면서 요 정도 구간 비슷한 그림 찾아본다라면 언제쯤이냐? 작년 8월 정도가 지금 현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19,000포인트 초반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 나오거나 하락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림 나오네요. 딱. 자,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좀 보인다. 나스닥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다우와 나스닥은 거의 쌍둥이처럼 갑니다. 국내 증시는 다르게 가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방향이 다르더라도 다우 나스닥은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기준 봤을 때 역시 다우지수 나스닥의 연간 기준 봤을 때요. 강하게 들어올렸고 작년에 올해 떠서 양봉입니다만 이격이라는 게 존재하죠. 5,000포인트 초반선 정도에 그죠? 나스닥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고나 아니면은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2월 달에도 MWC가 있고요. 1월에는 CES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이후에도 그 기계 설비 쪽과 함께 전자제품 관련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주가들이 좀 더 강하게 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 이번 주 음봉, 일봉상 그림 보시면 떴다가 5,500선 정도 조정 가능성
들어올리고 횡보 다음에 2편까지, 들어올리고 횡보 다음에 2편까지. 이게 반복되죠. 하나, 둘, 셋 통해서 5,500선 정도의 진입 가능성이 있고 부근입니다.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우와 나스닥의 차트를 봤을 때는요, 파형이나 흐름 봤을 때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마감. 그럼 미증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세계 증시 어떨까요? 라는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 트럼프 불확실성에 일제히 하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가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셔야 되는데. 네. 궁금증이 있어야. 네. 그리고 이제 갈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원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약가 인하를 재확인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강세, 달러는 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 혹은 그 사람의 영향력 이런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 갖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말하자면 회사의 대통령이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출근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한다거나 다들 퇴근을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바로 중간 직급에서 자, 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너무 늦게 출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30분 시간 땡깁니다. 혹은 일찍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다들 1시간 이상씩 적당히 있다가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은 회사 하나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인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달러에 대한 강세에 대한 우려를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잘 갔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다우, 나스닥 좀 떨어졌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달러 가치가 14년 만에 최고치 치솟은 것을 언급하며 너무 강하다. 그냥 강하다도 아니고 너무 강하다. 중국 위안화 환율에 따라서 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이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등한 거죠. 변화가 좀 있었죠. 달러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약값에 초점 맞출 것이며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계획이죠. 오타가 있네. 계획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약값 관련이니까 제약 쪽이겠죠. 관련 내용들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랠리가 활발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금융업종 2.28% 급락, 산업 0.78, 바이오텍 지수 2% 가까이 밀렸습니다. 필수 소비자 유틸리티 업종들은 좀 올랐어요. 오히려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줍니다. 트럼프 달러 강세 우려, 이게 제일 강하죠. 지금은 1% 급락했어요. 달러가. 영국의 파운드는 2.8%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영국 주식과 유럽 쪽에 지수는 다 빠졌는데 영국 파운드 하면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잠시 뒤에 내용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영국 파운드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발언 때문에 급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렉시트 연설에서 부분적인 EU 회원 자격이나 EU의 협력자 지위 어떤 형태든 절반만 나가는 길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통으로 그냥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중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나갈 거면 안 나갈 거고 아니면 말고 그냥 통으로 다 뺄 거 아니면 안 한다. 하드 브렉시트를 얘기합니다. 영국이 EU 탈퇴하더라도 단일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동떨어진 바 하드 브렉시트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지지분열하게 이게 뭐 할 것도 같고 안 할 것도 같고 언제쯤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진행 중이고 공시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주가 급등이나 급락의 사유에 대해서 조회공시 나오죠. 그럴 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라고 빠지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의 근데 이것 때문에 올라왔고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거 확실히 할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짚어주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중에서도 이것 때문에 빠진 거다라고 공개해버리고 터뜨려버리면 오히려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럽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점이 긍정적 평가를 보였다. 파운드화가 이제 오를다라고 나옵니다. 국제 감산효력의 의문, 달러 약세 혼조로 WTI가 0.2%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금가 하드 브렉시트 발음도 안 되네.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오히려 오르죠. 달러 약세에다가 하드 브렉시트입니다. 자,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는 빠지고, 유럽은,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 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생기겠죠. 빅스지수 올라갈 테고, 그러면서 이 전 세계 어딜 가도 통용되는 금 가격은 상승한다. 1210달러 돌파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는요, 하드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영국이 1.5% 급락했어요. 다만 파운드화만 올라갔다는 거죠. 파운드화만. 세계 주요 증시를 잠깐 볼게요. 주요 증시 보시게 되면 다우 0.3% 하락, 나스닥 0.6% 하락, S&P 500 지수 0.3% 하락에 니케이가 1.48% 급락이죠. 영국도 1.46% 급락입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가 0.46% 정도 하락, 독일 닥스 지수가 0.13 정도로 이제 약보합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 상해 종합과 항생 지수만 좀 올랐습니다. 빨간불. 아시아권역에서는 상해와 항생 요 지수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일본 증시 빠지고 국내 증시 어땠나요? 국내 증시 역시 전거래일 날 좀 빠졌죠. 그렇죠? 아시아권 전 세계의 전반적인 증시 흐름이 약했는데 상해와 항생 쪽만 약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로 갑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요. 연간 기준은 양봉입니다만 2000포인트 선에서 유지만 되는 정도. 2071포인트 마감했고요. 100포인트 돌파 강하게 터지고 막 추가 급등 나오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할 법도 한데 안 나오더라고요. 자, 코스피의 월봉 형태입니다. 두 달간의 양봉으로 21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면서 2080까지 갔는데 돌파가 쉽지 않죠. 맥점이나 저항선이 될 만한 자리가 바로 위에 존재합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자, 주간 기준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방향과 다음 주의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을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강하게 들어올렸고 양봉 터뜨리고 그 다음 주에 아래꼬리 좀 달려있는 모습이나 음봉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번 주에 아래꼬리 음봉이에요. 다음 주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다음 주에 양봉 터질까요? 아니요. 남아있는 이번 주 중에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아래꼬리 길쭉한 요때처럼 길쭉한 양봉 형태로 마감한다면 다음 주에 음봉이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라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안에 한번 하락이 하면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도전 가능성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네, 다우,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까지도 도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아까 뭐 글 적으신 분 있었는데, 오늘 일자리 정책 발표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에스코넥이 시간에 매수대기 물량이 99만 9,291주가 장전 시간에 들어가 있고요. 예상 차익가 역시 6% 이상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해요. 오늘 일자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영화 공조 개봉을 하고요. 교육박람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교육업종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게 좀 있었어요. 네, 회원님이 말씀하시길래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거래일 날 양봉 마감했네요. 그쵸? 떠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잠깐만 보자. 분봉 형태를 보게 되면 전거래일 날 상승해서 출발했죠. 상승 출발 아니라 약간 뜨긴 했는데 급반등은 아니었고 장중에 고점에서 약간 밀렸어요. 그렇죠? 2070포인트 후반 80 근처까지 가다가 내려왔는데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평의 저항인 것 같아요.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조금 부담스럽죠. 네,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자, 코스닥 가시게 되면 올해
지난주까지였나요? 지난주까지는 코스닥이 연봉기준 양봉이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600 이하 정도 오거나 근처까지 조정받으면 땡큐다. 밀리면 땡큐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란색이 나옵니다. 연봉기준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었어요. 바꾸면서 600 근처까지 내려온다라면 뭐 기회다. 2007년 8년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코스닥이 빠지는 건 오히려 여러분들이 코스닥 빠졌는데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코스닥이 조금 더 빠져서 다시 600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거기를 기회로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했어요. 이런 정도의 모습이 되겠죠. 아마도. 맞습니까? 그쵸?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어제 그리고 이제 장중에 VIP 방에서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올해 대선은 치러집니다. 올해 대선은 무조건 치러집니다. 원래 올해 치러지는 한 해였어요. 2017년 12월 20일 전후에서 정상적으로 대선 치러지는 시기였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어쨌든 올해 치러질 거 아니에요. 미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코스피나 코스닥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막 대선 테마 혹은 수혜 기대감, 주가 기대감 이런 것들로 상승해 준다라면 코스피군에 있는 게 오르기 쉽겠어요? 코스닥군에 있는 게 오르기 쉽겠습니까? 코스닥이 낫겠죠. 왜? 저렴한 가격들의 종목들이 많으니까. 변동도 잘 나오고 파동도 크게 나오니까. 코스피 2070, 2080, 2000포인트 돌파하고 2100에 가깝게 들어올려 있는 자리에서 주가를 더 키우기가 쉬워요. 아니면 코스닥처럼 떨어져가서 600포인트까지 다시 조정받아 있는 자리에서 올리기에 쉬워요. 올리기에 좋죠. 비율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가 1970이죠, 지금. 1970에서 10% 오르면 얼마예요? 봅니다. 자, 1970 곱하기 1.1입니다. 10%였으니까. 2167입니다. 2200 근처까지 가야 돼. 10%만 가도. 쉽지는 않죠. 2100도 돌파 못 나오는데. 근데 코스닥의 경우는요. 현재 얼마예요? 623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10% 가봐요. 686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의 800에 근접한 자리까지 갔죠. 그쵸? 2007년도 갔다 왔었고 최근에 2015년도 갔다 옵니다. 얼마까지? 800입니다. 800. 800이면 변동 얼마예요? 10%예요? 아니죠. 훨씬 더 큰 변동이 나오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파동이 나오기 훨씬 수월하다는 거고 눌러주면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눌러주고 빠져주고 조정받고 쉬어주고 바닥에서 놀아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튀면은 크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코스닥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의 주봉 형태 보시면 눈목 눌러줍니다. 눌러주라고 하세요. 눌러주면 땡큐예요. 일봉상 그림 보시면 내려오는데 620선 정도에서 1차 추가하시 600이나 그 이하 자리 또 내려오면요. 또 땡큐 하십시오. 아싸 이러십시오. 잡아야지 하십시오. 또 기회가 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걸 놓치면 또 후회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지수 그리고 다우나스닥 세계 증시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오늘 수요일장인데 일반적으로 한 주 기준 봤을 때 월요일과 화요일날 하락이었다라면 수요일부터 변곡 만들고 오를 수 있어요. 가능성은. 근데 이번 주 중에 형태를 보니까 다우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형태 보니까 이번 주 후반 정도까지 살짝 더 눌러준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란 확인하고 저점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잡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뉴스로 넘어갑니다. 기사는 10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8시 39분 이제 곧 40분 되죠. 그러면 57분 정도에 보통 마이크 넘겨드리니까 한 개사당 1.7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 하드 브렉시트의 일제히 하락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입니다. 유럽 연합 탈퇴 선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그냥 탁 해버려서 속은 시원한데 앞으로 닥칠 브렉시트 협상 진로와 양상에 관한 여전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좀 우유부단하게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답답해 죽죠. 막
흔히 고구마를 먹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고구마를 뭐 10개를 먹은 듯한 목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냥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그냥 질러 해봐라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답답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하자 그러면 그래 질러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뒷감당을 못해요. 아시죠? 그래서 지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질러놓고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뒤에서 정리해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음양의 조화처럼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는 하드 브렉시트로 그냥 질러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정리해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하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조정이 나왔고 지금 빠졌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증시의 닥스 30은 0.13,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깍그 지수가 0.46 정도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 역시 0.17 정도 빠지면서 하드 브렉시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메이 총리의 개괄적 설계도에 따라서 영국이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완전히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향배가 분명하게 있지만 협상 추이와 진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가는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달러 약세에 깜짝 발빼는 투자자들입니다. 자, 환율이 1,200원 돌파했다가 내려왔어요. 환율 최근 1,170원까지 떨어집니다. 은행 등 금융사 달러 예금액이 감소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개인 달러 예금 추이가요. 81억 달러에서 96억 8천 달러에서 96억 8천 많이겠죠? 8천만 달러. 그리고 86억 3천만 달러까지 다 빠집니다. 많이 빠졌네요. 13억 가까이 빠졌으니까. 자, 이거는 뭐 예시 들어준 것 같아요.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작년에 가입했던 달러 예금을 최근 해지했습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받고 예금했다가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다시 원화로 받고 환차익을 노리는 상품입니다. 김 씨한테 1210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최근 1170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더 이상 환차익 기대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1200원 이상 올라가주게 되면 청산하기가 쉬워요.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170원까지 빠지니까 다시 11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고 1100원을 깰 수도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혹은 이제 환전 가치가 자꾸 이제 커지고 있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40대 회사원 김모 씨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달러 예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환전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상 위너스톡 뉴스였습니다. 크다 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환차익 노려갖고 한다는 게 자체가 이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은행 가셔가지고요 여행 갈 때 환전하잖아요. 환전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원달러 가치에서 달러가 지금 1200원 정도 돼가지고 내가 이걸 사기가 그렇지만 갖고 있던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지 했는데 수수료 빼고 뭐하고 하니까 코 얼마 남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쵸? 이거는 뭐 큰 자금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변동 클 때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환차익 노리는 투자들이 발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하는 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고 있네요. 자, 금융위가 고위험성 투자 상품 제재 적극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불안전 판매 조치 명령권 행사 긴급 시정 토록한다. 충분한 설명이 없이 금융상품을 파는 불안전 판매 등으로 금융 단국 제재를 받는 금융투자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보험 쪽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지금도 보험 쪽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있다고 하죠. 뭐 건전하게 설명 잘하고 안전 판매하는 분도 계시지만 불안전 판매는 할머님, 어머니, 아유 아버님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무배당 상품에다가 독거노인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 그랬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사는 사람한테 50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무배당 상품이라서 이게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해지도 안 되고 해지하면 돈 다 날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금융위 조제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보호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명령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획과 기준 담은 규정을 신설해서 투자자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겠다라고 나와주는데 이런 분도 굉장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용하거나 할 때는요. 약관이랑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잘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불안전 판매를 해서 사고 뭐 문제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쉽지 않죠. 그래서 좀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 나왔냐면 이거는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경기가 좋고 돈 잘 벌리고 해봐요. 그러면은 오히려 정부에서 신경 안 씁니다. 세금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 많이 주는데 뭐하러 신경 씁니까? 그쵸?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 어렵고 다 죽겠다 힘들다 자영업자들 폐해 점유율 계속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라도 좀 제재를 해가지고 정부가 이런 일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자, 오너 결혼 특검 칼날 눈치 보는 기업 주가.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주춤해요.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제한적일 거다라는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쪽과의 그 최순실 커넥팅 관련해가지고요. 관련해서 이게 뭐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죠.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이제 슬슬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왜? 웬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럴 만큼 올라왔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2006년 4월이에요. 구속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시 당시 주가 예전에 2006년 4월 달에요. 그 당시에 구속영장과 청구 불구속 기소일 당일 당시 주가가 2.9% 빠졌대요. 30일 거래일 이후에 주가 등락률 17%. 엄청 빠졌네요. 대범 확정 당시 주가 등락률 5.4% 빠졌다고 하죠. 삼성 같은 경우는 2008년 4월 달에 나온 얘기 보니까 변동이 별로 없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삼성은 역시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도 강한 게 올라오죠. 하나도 좀 빠져서 하나 많이 빠졌네요. 38%대까지. CJ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올라왔네요. 상관없이 오릅니다. 그냥.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주가는 급등이 나왔어요. 오히려 68%까지. 삼성, CJ 요 계열 다 이제 뿌리 같잖아요. 같은 뿌리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뭐랄까요?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버텼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서 증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움직임 봤을 때 삼성이라거나 CJ 요 계열들은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기아라거나 한화, SK 요쪽에 SK 하나 정도가 영향력 크게 받으면서 빠졌지 삼성은 역시 굳건했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기업 오너리스크가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증권가의 분석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 과거의 사례 봤을 때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관련주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형태를 보니까 크게 안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크게 안 빠졌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온 것 같고요. 그 신영리권 리서치 센터장이 반도체 시장 호황이라는 흐름 때문에 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영향도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의 영향 보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예전 보니까요. 자, 한진해운 주식에 몰리는 개미들. 우리 회원님 중에서도 이걸로 대박난 분도 계시긴 한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팔았다고 하셨죠? 잘 샀습니다. 거래 폭주 올 주가 상승률 182%. 대마불사 맹신의 묻지마 투기. 전문가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크다. 일단 4월달까지 1,000원 이상 올라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1,000원 이상 올라가긴 했어요. 유지할 것인가 중요하죠 또. 올해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사 한진해운의 주가 상승률 182%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300원대였죠. 근데 1,6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 정지가 2번 나왔어요.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됐고요. 이틀간에 7% 빠졌습니다. 이틀 만에. 그런데 회원님은 100% 이상 먹고 나왔죠. 잘하신 겁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 차지했던 한진해운이 레벨로 봤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에 회생 절차 시작하면서 추락을 했었는데 1,000원 미만 떨어진 종목 동전주라고 얘기하죠. 동전주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해운업 대표 회사 동전주 치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요 좀 안 하신 게 좋아요. 그런데 한진해운 주가가 급등하니까요. 저도 그랬죠. 동전주에서 이제 올라온 거고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급등 반응하고 반등 나온 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롱비지 터널 지분 팔았고요. 미주노선 영업권 SNG 넘김 등해서 수익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내다 팝니다 지금. 어떻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차 떼고 포 떼고 내가 갖고 있는 다 갖다 파는 분위기야. 그쵸? 지난해 말에는 한진해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 법원 제출됐고 회사 가치 개선되거나 주가 오를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원이 남아 있으면 그걸로 어떻게든 회생할 수 있는데 수익원 다 갖다 팔고 있어요. 부잣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잣집에서 강남의 빌딩, 저기 평창의 부동산 땅,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해외 영업권 이런 것도 갖고 있었는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주변에서 힘들다 얘기 나와주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강남 빌딩 팔았어요. 월세 빵빵하게 나온 것 갖다 팔았습니다. 요즘엔 어렵지만 평창은 그렇고 평창동이라고 합시다. 평창동 땅도 갖다 팔고 그 다음 해외에 매달 한 10억씩 매출 나오는 판권도 갖다 팔고 다 갖다 팔아요. 그럼 뭘로 먹고 살아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안 하시고 계시겠지만 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단계적인 급등이라거나 들어올린 자리에서는 부담감이 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나마 눈에 띄는 게 뭐냐? 다 죽었다는 거 아니라 그나마 기대할 구석이라면 SM 상상과의 연루설입니다. 한진해운 역시 M&A를 통해서 대마불사의 길을 걷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좀 그렇죠. 예전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를 편입되면서요 14년 만에 시총 2위로 뛰어오른 것처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근데 업계에서는 아직 상장 폐지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아셨죠?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굴욕. 돈 안 되니 떠나라. 이거는 참 거시기 하네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떠나라라고 하는데 섹터도 없애고 지점 영업도 발령 나오고 기관 투자자금 감소로 역할 축소되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활약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회사 가성을 못 판다고 판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굴욕 돈이 안 되니까 떠나라. 그러면 경력 10년 차 혹은 그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요 어디로 갈까요? 계약 해지 통보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기 하지만 오히려 저는요 요게 저나 선정호님이나 우리 방송하는 이런 풀로 넘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급 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함께 그리고 매매에서 수익 날 수 있는 방법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증권사 메이저가 되는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자리를 많이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가 90여 명을 시작했대요. 90명 정도. 합병전 기준으로 150명이었어요. 애널리스트를 놓고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 더 고급 인력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 요 인력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더 수익을 줄 수도 있겠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좋게 보입니다. 오히려 좋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지금 힘들다, 죽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온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달에 신용거래가 4천억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4천억, 다시 빛내는 개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용거래가 좀 하시기가 힘든 시기인데 이게 나오네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일부 종목 신용거래 비율이 60% 넘기도 한다라고 해서 잔고 높은 종목 주의해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개인투자 신용거래 잔고가 지난해 말 6조 7천억 대였는데 이달은 7조 1880억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제하십시오. 잔고 너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 600 근처까지 오면 좋다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신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가능한 본인의 자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전 구속영장 선고 아시죠? 많이 봤던 얘기니까 아까. 월마트가 일자리를요 1만 개 만든대요. 생색내기용. 미국 근무자는 150만 명인데 1%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 얘기 계속 이어지지만 월마트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올해 IPO 대여들 많이 있습니다. 20% 증가 전망, 공모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여들 얘기 나오죠? 넷마블 게임즈, 한동 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호전실업, 셀트리온스 헬스케어, 제일홀딩스 등등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뉴스 나올 때마다 내용 확인하고요 지켜보셔야 돼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세 가지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벌써 시간 빠르다, 그죠? 자, 벌써 8시 57분입니다. 이제 시황을 마무리 짓고 선재공인께 마이크 넘길 시간이죠.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마다 얘기하죠. 수요일은 왜 수요일입니까?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익 매매, 성공 매매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선재공인님과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